자, 이제 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 자, 우리 오행 같다 생각할 때는 항상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 과, 토, 금, 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오행 배치도의 배치도의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다양한 것을 무한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랜덤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사주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러니까 중구 첨언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도 가능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비슷한 유형의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게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목 기운이 화로 넘어가고, 화 기운이 토로 넘어가고, 토 기운이 금으로 넘어가고, 금이 기운이 수로 넘어가는 것들을 나무가 불에 탄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 늦여름이 되고, 늦여름을 장하라고 고쳐서 나왔습니다. 긴 장자 긴 여름이죠. 장하. 늦여름이 지나면 가을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자, 봄에 해당되는 기운을 목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요, 파릇파릇하게 뭔가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새로운 기운, 또 새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 위로 성장하는 거, 미래를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목의 특성으로 놓는 겁니다. 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 피는 거지요. 꽃을 볼게요. 꽃은 어떤 꽃이든 한 방향으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자, 장미꽃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죠. 또 코스모스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펼쳐납니다. 그러니까 백합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꽃은 전부 다 어떤 모양이냐면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을 화에 비유한 겁니다. 이 화가 보다 사방팔방으로 기운이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화의 기운을 받으면 불타는 게 아니고요, 풍성해지고요,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목을 아침이라고 놓고 여름은 낮이라고 놓는 겁니다. 이게 토는요, 오후라고 놓고요, 금은 저녁에서 밤까지를 놉니다. 그리고 얘는 밤에서 새벽까지를 갖다가 수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놓는 이유는요, 뭔가 시작되는 기운이 아침의 기운이라면 그 기운은 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이 그 사이클을 가는 특정한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영화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볼까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을 먹고 고민하고 할까 말까 하는 건요, 내 생각으로 있는 거지,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지를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는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화를 보려고 예매하는 단계에서 예매를 했어. 아직도 지금은 아니지만 특정한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한 상태를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화라는 기운은요, 내가 실제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있는 과정을 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토라는 것은 그 영화 갖다 볼 때 자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몰입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을 토라고 놓는 거고요. 끝나고 이제 영화관이 끝나고 영화관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을 갖다가 금이라고 놓으면서 집에 와서 곰곰이 하루를 되새기는 시간, 얘를 수라고 놓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제가 반복돼서 말하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목은 나무가 아니라
특정한 사이클을 갖는 또는 처음과 끝이 있는 어떤 일의 가장 시초적인 일이 발생하는 순간 그런 기운을 목이라고 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렇게 목화 토를 토 금수를 지나면서 처음과 끝이 있는 일들은요 목화 토금수로 몽땅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수 같은 것 예를 들었지만 분수가 노즐 속에서 펌프가 이렇게 있고요. 노즐 속에서 뿜어져 올라왔다가 이렇게 쭉 퍼지는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물이 압축돼 가지고 노즐에 뿜어나오기 직전 이 상태가 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 노즐을 통해서 앞으로 쭉 뻗어난 요 구간이 목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요 구간이 화 상태가 되고요. 토는 퍼져나가는 것이 마무리당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꺾이는 순간을 갖다가 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래로 운동으로 떨어지는 운동 이 자체가 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로 물이 모이는 곳이 수운동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모든 운동은 목화 토금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토라는 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토도 성격과 장점, 단점, 직업, 선택 이러한 네 가지 포인트에서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근데 토는 다른 오행보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주를 공부를 한 5, 6년 정도 한 사람한테는요 정말 토에 대한 이해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토가 가진 두 가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토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는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오행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오행의 기능을 합니다. 오행 중에서 육친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입고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자, 1번 기능과 2번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할 줄 안다면 사주에서 문제가 되는 건 거의 다 문제가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1번과 2번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이 오행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기능은 뭐냐면요. 오행의 기능이 좀 육친의 기능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목, 화, 토, 금, 수라고 이렇게 쭉 놔뒀을 때요. 이 토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을 보면 무가 있고 기가 있고 진이 있고 술이 있습니다. 축이 있고 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은 6개의 글자가 토에 배당되어 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장간에도 인사신해에 이 토는 배속되어 있고 오에도 토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즉 토는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 얘는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고 진술충미는 지지에 있는 토를 말하고요. 인사신해 오에 있는 것들은요 지장간에 있는 토를 의미합니다. 자, 이럴 때 토는 종류는 이렇게 되고요. 얘가 육친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가령 일간이 만약에 임일간이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육친으로서의 기능은 임일간한테 육친의 기능은요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일간과 같은 편에 있는 이쪽은 편관이 되는 거고요. 이 다른 편에 있는 이쪽은 정관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이 왼쪽 그 수직선을 통해서 왼쪽 같은 편이냐 아니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자, 이 관성은 뭐냐면 그 사주를 해석할 때 여자한테는요, 여자분이라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즉, 이 관성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 여자의 직장이나 남편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남자한테는 직장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직장이나 자녀의 운을 볼 때 이 관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토의 기능을 어떻게 육친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원래 관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간을 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간이 목이라고 하면 목을 극하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금극 목을 하기 때문에 금을 관성이라고 놓는 거고요. 일간이 화라고 나면 수가 관성이 되는 겁니다. 수가 관성에서 임계, 자가 관성이 되는데 이 관성은요. 명확하게 나를 극하는 것이 명확할수록 뚜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일단 무슨 말이냐면 목기운이 내가 만약에 갑일간이라면 뚜렷하게 금이 금의 역할을 하는 때 관성이 명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일간 신과 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요건 강한 금입니다. 얘는 목입니다. 그래서 금극목이기 때문에 얘를 편관, 얘를 정관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 같은 경우에는 이 토의 그 오행의 기능을 볼 때요. 목에서 화로 넘어가고 토로 넘어가고 금으로 넘어가고 수로 넘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토는요. 이 화의 기운이 강하게 영향을 받으면 육친 기능이 강해집니다. 기능이 강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화의 기운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뜨거운 토를 말합니다. 뜨거운 토요. 가령 미는 굉장히 뜨거운 토입니다. 왜 뜨거운 토일까요? 계절별로 볼 때 인묘진 사오미 하고 미는 삼복 더위를 말합니다. 삼복 더위에는요 땅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막 풀풀 끓어 따라 오릅니다. 이게 뜨거운 토고요. 이거에 정반대되는 게 지금 이제 양력 1월달 몹시 춥고 사방은 막 얼어붙고 눈 쌓이고 얼음이 막 붙어있는 토, 그건 추운 토입니다. 그걸 축토라고 합니다. 얘는 차가운 토죠. 그러니까 뜨거운 토는 토의 역할이 강합니다. 토가 강하고요. 차가운 토는요 토의 역할을 거의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임일간이 있는데 축을 남편으로 둔 사람과 임일간이 있는데 미를 남편으로 둔 사람이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기는요, 그러니까 얘가 토라고 하지만 육친으로서 얘를 극하려면 토 기운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토 기운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 기운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이라는 건 양력으로 1월달입니다. 양력 1월달에 뜨거운 토 봤습니까? 다 얼어 있습니다. 토의 온도가 낮은 거는요 육친의 역할을 못합니다. 즉 이 토는요 겉으로는 정관이 됩니다. 근데 실속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자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랑 코도 잘 맞는 사람입니다. 정관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정관입니다. 근데 실속은 없다는 건 뭐다? 남편한테 당연히 받았으면 좋겠으면 사랑이나
아니면 애정이나 금전이나 동거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래서 보통 남편이 뭐 외도로 인해서 내 속을 썩이는 경우도 많고요. 애정이나 금전 이런 면에서도 내가 한 번도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았어.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좀 괜찮았는데 한 30년을 살았는데 기껏해서 같이 산 거는 5년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이런 느낌입니다. 즉 모양은 겉으로는 정관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서방이 있겠구나, 내 남편 복이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느끼기에는 사랑이나 애정이나 금전이나 동거 이 네 가지가 무엇 하나 변변치 않더라는 거 나는 느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떠냐면 똑같이 정관의 역할을 하지만 얘도 정관입니다. 정관인데 이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평균 온도가 영하권이라면 얘는 평균 온도가 25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토지요? 이럴 때는 토가 뜨거운 기운을 강하게 가질수록 토의 역할이 강하니까 얘가 육친의 역할이 강해지는 겁니다. 즉 육친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정관의 역할이죠. 정관의 역할이 강해지니까 사랑도 해주면서 애정도 듬뿍 해주고 또 애정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벌어다 주면서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고 동거하면서 같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남편이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남편인 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남편감 자체가 다릅니다. 달리 말하면 남편복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축이나 미를 직장으로 쓴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 축은요, 직장은 정관이 직장이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것은 보통 유명하진 않지만 꽤나 실속이 있고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는 알아줄 만한 직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직장과 여기 직장은 복지나 어떤 사람들의 인식, 또 거기서 자기가 하는 일, 대우 이런 면에서 천양지차로 큰 차이가 납니다. 축과 미가 똑같을 정관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사주와 이사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축의 오행으로서의 기능, 육친으로서의 기능은요, 축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지에 있는 거 진하고 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보통 진은 양력으로 따지면 4월 정도에 됩니다. 그리고 수로는요, 약 10월 정도, 양력으로 10월 정도가 어떤 토의 10월 정도가 술을 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진월은요, 그러니까 인년 묘월을 지나오면서 온도가 아직은 달궈지지 않은, 그러니까 양기로 좀 돌아선 지 얼마 되지 않은 토를 말하고요. 이 술은요, 굉장히 미월에 달궈졌다가 점차 식어가는 토를 말합니다. 즉, 이 토의 역할이 이 술은요, 미를 거쳐온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과거를 지닌 상태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상태에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의 남편간의 모습이 과거에는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한풀 꺾여 있는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얘를 직장으로 본다면 한때는 굉장히 유명하고 업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직장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른 경쟁업자가 많이 생기고 이제는
과거의 영화를 안고 있지만 현재는 과거의 만큼 화려한 명성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직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령 인터넷 업체에 근무한다 얘기를 했을 때, 요 술 같은 경우는요, 한때는 제일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갔지만 한 번쯤 풀이 꺾여 있는 그런 상태에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인터파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터파크나 어떤 닷컴이라고 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상거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런 인터파크 한때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도서라든가 공연권 예매나 어떤 행사 같은 걸 주로 여기서 많이 예약하고 했는데, 그 예약 기능이란 명성 이런 것들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때만큼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른 데랑 뭐 합병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는 어디에 무슨 닷컴하고 상거래 사이트가 꽤나 많이 유명한 사이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는 뭐 다른 쿠팡이라든가 다른 사이트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려나서 이제는 약간 브랜드가 좀 감이 좀 쇠퇴해 있는 것들, 또는 어떤 닭 브랜드라고 하면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뭐 BBQ라는 브랜드가 이 닭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였다고 치면, 요게 2024년이 되면 브랜드는 남아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누렸던 브랜드로서의 높은 지위가 이제는 많이 탈색되어 있는 거, 그런 게 이 술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고요. 진은 인과 묘를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이게 뜨거워지는 기운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얘는 인터넷의 초창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AI 쪽을 갖다 연구하는 업체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초창기니까 맞는 거고요. 또 로봇 중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로봇을 연구하거나 생산하는 업체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챗 GTP라든가 아니면 뭐 딥시크 같은 게 중국에서 나온 거 있죠. 딥시크 같은 경우요. 이런 걸 활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직장에 인연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업의 초창기에 있는 직장과 인연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직장에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한 20년 전보다 지금의 위세가 많이 꺾여 있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치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그런 쪽에 한풀 꺾여 있는, 과거보다 지금이 좀 꺾여 있는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근무를 잘 못합니다. 오랫동안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요, 관심사는요,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점점 회사의 매출액도 커지고 내 보직도 커지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그 모습이 일이 마치 봄에 점점점 잎이 커지고 나무가 풍성해지고 그 만물이 풍성해지듯이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직장을 가져도 여기서 좀 그러니까 블루오션 쪽에서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블루오션 분야에서 직장을 가져라. 이쪽은 레드오션 분야에서 한때 명성이 있었던 그 명성을 믿고 가는 것이 이 사람한테 맞는 직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요런 경우라도 남편이라면, 요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인 거고 이 사람이 남편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좀 어떤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지의 요 자리에 남편이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모양은 미입니다. 이게 1등 남편이고요. 2등 남편이 여기에 어떤 진이 있는 거랑 술이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진이 있는 경우는요, 남편이 어떤 모양이냐면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어떤 뭔가를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미래에 내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 내 목표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의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에 나는 좋아질 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 계속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게 진 남편이고요. 야,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이랬는데 한때 잘 나갔는데, 그래서 내 생각을 과거에 제일 잘 나갈 때에 함몰돼서 과거 지향적인 광기 속에서 세상을 풀어가려는 것, 또는 야,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데 야, 적어도 우리 집엔 몇 대 무슨 가문의 몇 대 종친이어서 한때는 굉장히 먹어줬던 뻐다고 있는 집안이야. 이런 과거의 프라이드 속에서 살아가는 남편이 술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과 술은 약 2등, 3등을 같이 놓고요. 4등이 토가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축을 보고 있는 요런 형태의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라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 똑같은 거를 자, 이제 그러면 토라는 것들의 글자를 갖다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토라는 글자는요, 천간으로 따지면 무가 있고 기가 있고, 지지로 따지면 진, 술, 축, 미가 있고요. 지장간에 따지면 인사, 신, 해, 오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하지만, 내가 그 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토가 뜨거운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천간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갑일간이라고 쳐봅시다. 이 사람이 천간에 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얘를 편제라고 하는데요. 얘를 1번이라고 놓고 얘를 2번이라 해서 똑같이 갑무인데,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1번은 얘가 편제입니다. 편제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이고 자기가 무슨 투자의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성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편제를요. 요게 월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자, 이 사람 1번과 2번은 둘 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관심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안정된 월급을 받는 것은 그 정기소득이죠. 정액소득. 나는 그거 말고 좀 벌 때 화끈하게 몇 억씩 벌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 못 벌 때 못 벌더라도 벌 때 좀 크게 좀 벌었으면 좋겠어. 이게 편제의 속성이거든요. 즉 월천간에 편제가 투출했다는 것은 나는 한 번 벌 때 크게 벌고 싶다는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업가로 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감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투자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또 하나, 또 사업가 성향이 있는 거 왜? 그런데 이 글자가 편제라는 것은 얘는 토오행이기 때문에 편제가 되는 거죠. 자, 토오행이 토로서의 편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가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글자는 온도가 높습니다. 5는요. 양력 6월달입니다. 6월에서 7월달이요. 굉장히 온도가 높을 때예요. 이때는요. 양력 12월달입니다. 굉장히 온도가 낮을 때예요. 그럼 이 무가 더운 글자에 앉아있을 때는 얘도 뜨거워집니다. 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온도가 얘는 약 25도쯤 됩니다. 온도 얘는요. 자위에 앉아있는 무는요. 0도씨도 안 돼. 영하권이 나십니다. 보통 영하 1도 정도.
그럼 25도와 1도의 온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편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만약에 편제로 돈을 번다. 그럼 여기서 25억을 벌 때 여기서는 뭘 1억을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업적인 감각이 얘가 투자 감각이 굉장히 25만큼 있다고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1만큼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무는요. 지지에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는 편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인생은 돌고 도는 겁니다. 얘가 그럼 평생 동안 역할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운에서 얘를 강화시켜주는 화기운이 오는 지지, 운에서 오는 지지나 대운과 세운에서요. 4, 5, 미라는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 이 무기운은 여기서 보면 걸록지에 들어가고요. 제왕지에 들어가고 여기 반한 쇠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록, 제왕, 쇠지에 들어가는 12운성으로 이 단계에 왔을 때 무는 이때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사주는요. 요런 글자가 그러니까 그 운에서 이제 그 정방향으로 올 때는 50대 5대운이 오게 되고 그리고 보통 역방향으로 올 때는 미대운이 40대 오고 50대 5대운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이 천간에 있지만 보통 40대 이후에 무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40대 이전에 무를 쓰면 망합니다. 40대 이전에 무를 쓴다기보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업가로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40대 이전이라면 망할 확률이 크고요. 40대 이후라면 흥할 확률이 큽니다. 왜? 무가 힘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뭐에 의해서? 대운에 의해서. 보통 금전적인 소득 같은 소득 문제는 직업 문제는요. 대운을 좀 많이 봅니다. 세운은요. 한 해 반짝하고 그 기운이 길어야 2년이나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준비한다고 해도 앞뒤에서 손해보는 걸 따지면 그렇게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운과 세운에서 더 강한 힘을 받는 그 시기가 이 사음이 3년 세운의 앞과 뒤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길게 오랫동안 이 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를 한다면 이 무가 강한 힘을 받을 때 투자하면 좋다. 이걸 본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5라는 경우에 대운이 바뀌면 이제 해나 자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 50대가 되면 이 무기운이 못쓰게 되게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해, 자, 축대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가 여기서 절지, 여기서 태지, 여기서 양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지, 태지, 양지에 들어간 무를 편제를 이용해서 내가 사업소득이나 투자를 한다? 이거 참 넌센스입니다. 버는 종족 투자하는 종족 거의 다 까먹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은 젊었을 때, 한때, 그러니까 이런 대운이 오기 전에 투자해서 좋은 이익을 받거나 유통업 분야에서 내가 좋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꼭 이런 데서 이 운에서 한 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주에서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면 망할 수가 없고 자신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사업을 하는 사람의 지금 통계를 보면요. 개인 통계를 보면 한 100명이 창업을 했을 때 무슨 종목 안 가리고요. 이 사람이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15%가 안 됩니다. 즉 5년 내에 사업을 접을 확률이 85%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근데 이 100명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이 85%에 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15%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좀 더 크고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빚을 땡겨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들은요, 막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자기의 과거의 기억에서 소환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오. 운이라는 건요, 20년 단위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운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평균선을 갖다가 내 능력과 곱하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균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 능력과 노력을 얻을 수 있는 평균선이 요 선인데, 내가 20년 동안은 플러스 알파를 얻고 이 20년간은 마이너스 베타를 손실 보게 됩니다. 또 이 20년간은 플러스 감마를 이익 보게 되는 거죠. 20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약간의 사람에 따라 음양 차이에 따라 농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이건 뭐냐면, 요거는 팔자 플러스 운에서 강한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술은요, 여기서 빨간 거는요, 팔자에서 약한 그것을 팔자 플러스 운이죠.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요걸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20년 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먹어가는데, 여기서 쭉 넘어가죠. 이렇게 쭉 내겨보자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면, 그래서 지금 파란색을 선택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면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나왔던 과거는 뭐냐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 구간에 10년 이상이 지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구간이 남은 건 기껏해야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 3년 후에는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과거에 좋았던, 내가 잘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투자 규모를 확 키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에 자기가 키웠던 모든 것을 한 2, 3년이면 싹 다 망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왔던 10년이 좋았다면 누적대에 있던 자금도 늘어납니다. 첫째, 자금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나한테 굉장히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을 대면 가능할 것 같은 자신감 같은 것이 지난 10년간 누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력도 높고 자신감도 있으니까 일을 벌리면, 요때 벌리면 어떻게 된다? 확대를 하면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요, 내 능력 플러스 알파를 갖다 가져오려고 합니다. 얘는 뭐죠? 부채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만약에 5억쯤 동원할 수 있다면 여기서 요때쯤 벌리는 일은요 10억 정도의 일을 벌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때 5억쯤에 내가 집을 살라고 마음에 먹는다. 그러면 최소한 5억이나 8억 정도를 더 빌려서요 10억이나 14억짜리 집을 살라고 하는 거고요. 가게를 하려고 해도 내가 자본이 5억이 있다면 5억 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억 정도의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가게를 시작하는 게 요때쯤에 벌리는 일입니다. 이때 자기가 느끼는 감각은요, 생각은 과거 10년에 못 박혀 있습니다. 나 과거 10년 동안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니까 나는 성공했어. 그렇게 하면 인생은 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년 동안 지금 망조가 강해지는 시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자금이 있다도 이때쯤 요 운이 바뀌고 나서 한 10년쯤, 5년쯤 지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상담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여기쯤 와 있는데 쭉 지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좋아지는 때 있지 않습니까? 요 때가 되면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나왔던 15년이나 18년 또는 20년 동안의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 이런 걸로 인해서 몸에 어떤 스트레스나 피로가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때 좋아질만 하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리적으로 이제는 심리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도무지 못 참겠다는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디기를 힘들어합니다. 근데 막상 사주를 보면 이제 고생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운에 의해서요. 그럼 요 부분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파란색 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빨간색 줄을 탔다면 직업을 좀 바꿔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는 나 언제 좋아지는지를 묻기 이전에 내가 빨간색 직업을 선택할지 파란색 직업을 선택할지 먼저 상담을 받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간색 직업을 선택했다면 직업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에 관계없이요. 더 좋아질 수 있죠. 만약에 파란색을 하고 있다면 힘든 시간에는 줄여서라도 견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어떤 특정한 기운들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는 걸 직업을 쓰는 것들, 이것들이 모든 사주 이론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으로 흐르는 상담 감명 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오행과 육친의 기능을 지금 보고 있죠. 여기서 자, 이제 토의 오행의 기능, 오행 기능, 오행의 기능은 육친의 기능을 본다는 겁니다. 요거 예를 갖다 몇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경일간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이 무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1번 경일간이 만약에 기해 이거 2번의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요 기운이 이 기운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토인데 5월의 토는 약 25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 토기 때문에 25도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서 한 20도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20도의 온도를 갖고 있는 토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온도가 뜨겁습니다. 이거의 정반대에 있는 경우는 잘하는 경우는 영하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거죠. 자, 이 온도가 높으면 육친의 역할을 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요 기운이 뭐냐면 경일간한테는 이게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요, 어떤 라이센스를 합니다. 그 자격이죠. 자기만의 기술이고 자기만의 노하우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여기 정관 자리에 앉아있죠. 정관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만의 자격과 기술, 노하우를 통해서 자기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전문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사는요, 내가
성형외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의라는 이런 타이틀이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직장의 모습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특정 부분의 전문가라는 사실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대학병원에 가면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전문의가 되는 것이요. 내가 나와서 창업을 하면 내가 창업인으로서 개업인으로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소속된 직장은 소속된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창업한 직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안 바뀌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자격증, 그게 이 무입니다. 무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있다는 건 토가 뜨거울 때예요. 뜨거울 때는 라이센스가 확실하고 남들이 다 바라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 같은 경우 많고요.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건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직장은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이 이 뭐의 모습인 거고요. 내가 창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만든 사무실의 모습이 오의 모습입니다. 이 참조적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내가 만든 사무실의 모습이 오라는 것은 내 사무실의 유형이, 사무실이 위치가 오의 모양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는요, 이건 지지론적인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입니다. 즉 말하면 내가 소속된 내 사무실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라든가 그 강남에 가면 롯데타워라든가 아니면 국세청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건물, 이 말만 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건물 내에 있거나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소재지를 말합니다. 또는 오라는 게 지대적으로 약간 높은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아서 많은 쪽에 눈에 띄는 것, 이게 어떤 경우는 물리적으로 언덕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층 빌딩이라면 중간 20층 빌딩이라면 딱 중간을 딱 나눠서 10층 이상에 있는 것, 좀 높은 곳, 눈에 띄는 곳, 그런 쪽이 내가 사무실을 내는 게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오라는 공간은 환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 사무실은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공간, 그리고 그 조명도 환하게 켜 있을 때 손님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지지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경우는요, 오라는 글자가 강한 화의 기운을 갖기 때문에 화의 영향을 받은 토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토가 육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요 경우를 볼게요. 얘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편인은 대체로 내가 어떤 직장이 아니면 내가 잘 기술로 승부 볼게, 얘가 편인이고요. 정인은 야, 나는 끝까지 웬만하면 직장 속에서 다닐 거야, 좀 안전한 게 좋아 라고 주장하는 게 정인입니다. 근데 정인이 앉은 자리에 해를 만나서 태지에 앉아 있습니다. 태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겉으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즉 정인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쓸 것 같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한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그것과의 인연은 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과 기술로서 승부를 보는 것들은 좀 순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갖는 자격과 기술은 어떤 희귀성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격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적인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쓰게 됩니다. 얘는요, 식신이 됩니다. 경일관이 식신을 쓸 때는요, 주로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만들고 양육하고 돌보고 이런 쪽에서 자기의 직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천간에 있는 무, 기 이런 것들도 지지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 육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 못 쓴다. 이걸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걸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 입고철로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